경상북도 울진의 조용한 시골 마을. 차도 사람도 드문 이곳에 유독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궂은 날씨를 뚫고 하나둘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울진군 평해읍의 유일한 병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꼭 이렇게 많나? 항상 월요일에 잘 오는. 어르신, 원래 여기 사람이 많아요? 병원이 한 군데 뿌이잖아. 네. 그리 방법이 없잖아. 안 죽으려면 와야 될 게 아이가. 사람들이 많네요. 아침 첫 차 타고 오시는 거죠. 오늘은 좀 또 날씨가 좀 굳어서 없는 편이에요. 지금 오전에.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모여든 어르신들. 이 일대의 유일한 병원이기도 하지만 굳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말씀하세요. 왜 웃고 있는데? 좋아해가지고. 좋아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마음 좋아해가지고 죽는데 뭐. 난 내 집거 좋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 정이 좋다 이 말. 뜻이 좋다. 의사 선생님한테 연하고 잘 봐주고 그 시골에 저런 사람 우리 할매들만큼 사지 못 사지.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만 오면 웃음이 난다는데요. 대체 어떤 진료를 하길래 아파도 좋다는 걸까? 목이 좀 부었다고. 그렇죠. 예. 많이 그렇거든. 그럼 뭐 해야 되나? 황순여 씨한테 잔소리 했어요? 여자한테 잔소리하면 이거 못 보여. 오세요. 암처럼 먹어요. 아유 나이 많은 아가씨가 그 가만히 있으려나. 맞아. 황순애 씨가 누구예요? 집에 한 마리. 근데 여기 원장님이 성함까지 아세요? 뭐 늘 오시던 분들이니까. 예. 이양 황순여 씨가 더 나이가 조금 나이가 많이 나와. 연상이에요. 농담도 잘하시고 아주 재밌는 분들인데 오늘은 아주 감기 제대로 걸려갖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진이 엄마. 미진이는 잘 있어? 덕분에 잘 있어.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그 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속사정까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쁜 여자들이 오면 난 겁이 나. 어머나. 감사합니다. 잠깐만 가래가 끓어. 저 춥지 않게 하셔야지 돼. 응? 따뜻하게 지내셔야 돼. 네. 또 우리 애가 또 장애인이에요. 그것도 선생님이 많이 또 신경을 써서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저 정이 가요. 진심을 담아 진료하다 보면 대기가 길어지기 일쑤. 사람 많지도. 예. 사람 많으면 안 되는데 왜 너? 사람 많네. 10시 20분 차로 가야지만 뭐 했어 지금? 10시 20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차 시간표가 있어요? 차 시간 10시 20분에 그 차 떼어보면 안 되거든. 그래 나와요. 곧 차가 떠난다는 어르신. 어머니 지금 9시 57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럼 12시까지 받아야 된다. 30분도 안 남은 초조한 상황. 그런데 그때 다행히 곧바로 진료를 보게 됐습니다.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역 특성상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차 시간이 늦게 와 바빠가지고. 아침 첫 차를 타고 와도 병원까지 워낙 멀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긴다는 어르신.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와요? 하루에 저녁에 막 차로 5시까지 오고. 하루에 4번 다녀? 예, 4번. 할머니 혈압약도 가져갈 때가 돼가네. 다음에 올래요? 아니면 오늘 같이 드릴까? 오늘 같이 뭐 주면 좋지. 버스가 맡겨주는 거요. 예. 늦겠다. 약 타고 그러려면. 약국도 조금 바쁠 거예요. 예. 부지런히 가셔.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용납도 안 되는 새치기가 이곳에선 배려라는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뭐야? 뭘 또 갖고 오셨어? 아이고. 제가요, 저희께 싸먹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원장님은 너무 친절해가지고. 아이 이거 구운 거예요. 집에서부터 간식을 챙겨온 환자. 진료실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줄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해. 많이 잡숴 거듭나가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도와주지. 어머니 네. 이렇게 바리바리 싸워줬어요 이렇게. 이런 건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돈 많이 든 것도 아니고. 환자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의사 이종규. 하지만 20년 전 이곳에 왔을 땐 남모를 고충도 있었답니다. 초창기에는 어디 가서 이제 의료 사고 치고 온 사람이나 뭐 아니면 신용불량자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의료 사고 치고 뭐 사람 하나 죽이고 온 사람 아니냐 뭐 그러고 어디서 도망쳐 온 사람 아니냐 왜.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의 주치의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됐답니다. 쉴 틈 없이 진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을 훌쩍 넘긴 시간. 환자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나서야 늦은 식사를 합니다. 먹자. 개국이네. 자, 맛있게들 먹어. 알겠습니다. 늘 병원 안 가장 구석진 방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동네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까지 배달이 와요. 이렇게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고맙죠 뭐. 좀 그러네요. 얼마나 그렇다고. 전화 자꾸 누가 자꾸 전화하시면 전에 네, 병원입니다. 그만 나가겠습니다. 접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원장님, 네, 기다리시면 돼요. 아, 예. 식사 중에 어디 가세요? 돈이 있어서요. 저기 전화가 계속 오네요. 먹던 밥까지 내려놓고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 의사 이종규. 대체 무슨 전화였던 걸까? 급한 환자들 정저 급할 땐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하고 좀 알려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연락들 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좀 심각해졌나 보다 하는 우려가 되네요.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는데요. 혹시 큰일이 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헷갈리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얼굴은 좋으신데 많이 불편하셔? 아 이게 불편하지요. 갑자기 숨이 가빠와 병원에 호출을 한 어르신. 한눈에 봐도 불룩한 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서둘러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합니다. 44인치고 111쯤 돼. 111.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갤럽 리듬이 들리네. 숨 차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망성 괜찮는데 그럼 긁고 이러면 숨 차.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죠? 예, 예, 숨 차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건 불편한 건 없어요? 없어요. 간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아닌 듯하네요. 아주 복수는 아니고 이 장간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간막에 기름이 많이 띄어서 움직임이 덜 하시니까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두렵잖아요. 정신 식사 준비해라. 이. 예? 식사 준비. 아, 예. 아이고 내가 너무 따가네. 대접 아주 너무 잘 받아서 뭐 친구네 집에 온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에 있는 반찬을 다 꺼낸 어르신. 어쨌든 다 잡수고 갔어요. 아이고. 예, 많이 잡수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예. 힘들 법도 한데 이렇게 왕진을 다니는 이유가 뭘까? 여기 들어가 있는 정성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런 데서 행복을 찾으면 이것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20년째 한결같이 나 홀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이종규. 울진 군 내에는 개업의사가 16명 있어요. 평해읍에는 저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1계급 2계 면소재지에 개업의사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왔을 때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퍼져 들어가잖아요. 그럼 포항까지 가야 되는데 포항까지 가면 그때는 벌써 한 2시간 걸렸거든요. 2시간이면 벌써 심장까지 갈 수 있다고. 또 급하게 그 맹장염 같은 것도 오는 사람들은 응급이거든요. 그건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진료에서 그걸 다 해결을 해줘야지 돼요. 30여 년 전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이정규. 남부를 것 없는 삶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갔던 필리핀 여행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됐습니다. 86 아시안 게임 때 그때 당시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그 빈민촌에 갔어요. 이야, 이게 참 너무 비참하죠. 홍역도 거기는 그때도 참 거긴 많았고 천연두도 있었어요. 이미 천연두는 그때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거기는 남아있더라고요. 제일 큰 충격이었고 그때 일이 내리석에서 빠져나가진 않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뒤돌아서는데 또 밟히고 뒤돌아서면 또 걔네들이 생각나고 차마 거기서 자리 뜨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접고 의료 봉사를 시작한 이정규. 미얀마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터까지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무 연고 없는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도 이곳에 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내 돌아왔다. 북적였던 병원과 달리 어딘가 허전한 그의 공간. 몇 년 전부터 홀로 지내고 있답니다. 옷을 갈아입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 이정규.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이제 설거지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이 아침에 늦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일이 다 설거지 못하고 하니까 에이 너 놓고 하고 그래요. 이젠 저녁을 먹을 차례. 그런데 깔끔하다 못해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피곤한 저녁엔 요리를 하기보단 있는 반찬들로 꺼내 먹는 편이랍니다. 김치뿐인 그의 밥상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반찬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즉석 커피랍니다. 식사도 안 하셨는데 커피를 이렇게 타세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비록 식은 커피라도 다 끝난 다음에 먹으려고 미리 타두는 겁니다. 이게 제 습관이 그래요. 식단이 이게 답니다. 이게요. 이 정도 호화롭죠. 남들이 보기엔 혼자 먹는 쓸쓸한 밥상이겠지만 커피 향을 맡으면서 먹으면 꼭 누군가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든답니다. 커피를 미리 타놓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늘 커피 타주는 사람이 같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따뜻한 커피였지만 지금은 좀 찬 커피지만 그래도 옆에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누구랑 같이 이렇게 따뜻한 커피 드셨나요? 옛날 집사람이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착한데 혼자 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격 탓이다, 뭐 경제 문제다, 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인 것 같아요. 아내를 떠올리면은 미안함과 후회뿐이라는 이정규. 어쩌다 이렇게 홀로 지내게 된 걸까? 가족에게 늘 같이 모여서 살고 아웅다웅 하면서도 오손도손하고 그런 게 좋은데 내가 힘들었을 때 집사람이 힘들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지 못했던 거 참 미안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지금은 좀 병세가 좀 짙어졌다 그럴까. 그게 병세라는 게 어떤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신체적인 불편이 감당이 하지 못하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누굴 자꾸 만나거나 누구한테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그걸 아니까 좀 감싸주게 되고 나도 입을 막게 되죠. 어쨌든 병은 빨리 회복되길 바라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픈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 뒤
남모르게 견뎌야 할 아픔이 있었던 의사 이종규. 마음이 복잡해질 때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 또 어디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어 놓은 거, 또 뭐 배표 기념이 될 그런 것들 하나씩 모아 놓은 건데. 국내부터 해외까지 평생 봉사를 다니며 받은 상과 물건들을 모아둔 이곳. 이름하여 이종규의 인생 박물관이랍니다. 이 박물관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아내와 함께 쓰던 책장에 소중히 모아둔 가족 사진입니다. 함께 의료 봉사를 다닐 정도로 남편을 응원해줬던 아내.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졌고 이제는 병원에 있어 자주 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현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시절을 꿈꾸면서 기다리는 도로밖에 없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말을 맞아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려면 뭐 병원에서 피곤하게 왔다가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이런 거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평일날. 전에 우리 집사람은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속옷도 다려주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속옷도 다려주셨어요? 예. 참 고마운 사람이죠. 지금이라도 다시 막 빨리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같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건 이제 너무 오래됐어. 그만 입어야 되겠네요. 일주일치 빨래까지 정리하면 밀린 집안일은 끝. 그런데 갑자기 바지를 다리는 이종규. 괜히 혼자 있다는 거 표시내기 싫어서 바지에 줄을 좀 자꾸 내서 입으려고 그래요. 외출 전 꼭 바지를 다린다고 하는데요. 단정히 머리까지 빗고. 대체 어딜 가길래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이종규 원장. 그러더니 웬 마을회관으로 덥석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좀 들어오십니까? 네. 네. 아이고, 들어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전부 다 아가씨들만 있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이 아가씨 더 젊어지셨네. 아이고 할머니도 여기 계셨네. 그래요. 뭐 다들 별일도 없으셨어요? 예. 얼굴들이 다 환해지셨네. 예? 아유 이뻐라. 주말이면 종종 동네를 돌며 왕진을 한다는 의사 이종규. 청진기 좀 대볼까? 이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줘도 돼요? 오늘 목욕 갔다 오늘. 아, 목욕 갔다 왔어요? 보여주려고? 아이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거 누르면 좀 아파요. 여기? 약간 아프게. 저는 여기? 그런 거 없었어요. 웃는 얼굴이 이쁘신데 왜 몸이 그렇게 아파? 일상 가다가 오고 불규칙해지고 그러면은 속 쓰리고 또 트름도 나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그래요. 부드럽게 드시고 좀 너무 딱딱하게 먹지 마시고. 언제까지 나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좀 조심을 좀 하세요. 이리 오세요 아가씨.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다는 어르신들. 숨 못 쉴 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 땀이 나고 막 죽고 있거든요. 폐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아마 기관지가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어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하셔야 될 테니까 한번 좀 평에 한번 내려오세요.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진료를 마치고 또다시 길을 나서는 의사 이종규.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훈훈합니다. 예. 환자들 보면 또 즐거우신 것 같아요. 재미있죠. 뭐 집에서 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죠. 혼자 있으면 뭐 바둑이나 들라고 들고 뭐 저희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뭐 그런 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흔히 삶의 질을 높인다면 아파트 좋은 거, 더 높은 층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 관계, 사람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 그게 진짜예요. 하여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위한 봉사를 할 때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의사 이종규. 그래서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쁘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왕진. 이번엔 근처에 사는 수간호사도 합류를 했습니다. 얼마 전 감기에 걸려 병원에 왔었다는 어르신의 집. 이젠 좀 괜찮아지셨는지 확인차 들렀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았어요? 권 선생님, 박수 한번 봅시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괜찮아요? 들어가도 돼? 어이구. 다행히 그때보다 많이 나은 것 같네요. 유독 이 어르신에게 마음이 쓰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귀도 먹먹해져요. 나 그런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항상 조심해. 알아들어오니까. 친정어머니를 이분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가 불편하실 때마다 저희가 가끔 왕진을 왔었죠. 원장님은 항상 그래도 소관에서 항상 많이 내가 생각하지. 고마워요. 고마워. 그러니까 무슨 나는 병원에 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를 고쳐줘야 돼요. 저기 철유 씨가 뭐 속 안 새겨? 안 새게. 그래? 얼마나 예쁘다고. 얼마나 예쁘다고. 저 양반 속 썩이면 나한테 일러요. 누가 요즘 이거 왕진 합니까? 거의 옛날 그 뭐 70년, 그 60년에서 왕진이지. 요즘 왕진 하는 사람이 없거든, 의사 선생님들이요. 의사 가정마다 다 생각하면서 같은 한 동네에 있는 같은 팀이라 그래서 좋습니다. 살이 찔러.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늘 가까운 곳에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된 의사 이종규. 왕진을 하면서 병원에만 있을 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고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아, 오징어 뼈가 뜨기 시작하는구나. 지금 이 시간은 저기 오징어 배 뜬 거 보이죠? 저런 게 참 보기 좋잖아요. 밤바다의 낭만도 왕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죠. 잔뜩 짐을 챙겨 또다시 어디론가 향한 의사 이종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들은 누구시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문학팀들이에요. 문학 동호인들인데 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행사를 했죠. 제가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함께 모여 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잘 있었죠? 네. 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으네요. 연말도 되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종종 진료를 보러 오는 곳이지만 오늘은 연말을 맞아 진료 대신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답니다. 열심히 함께 연습한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합주부터 흥이 절로 나는 노래 공연까지. 돈과 명예를 쫓을 때보다 지금처럼 나누는 삶에서 더 큰 행복과 마음의 선물을 얻는다는 의사 이종규. 그런 그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건강이 문제겠죠.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대로 살 수 있는 게 뭐 그런 의사, 평범한 의사로서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계속될 당신의 낭만을 응원합니다.